차정원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그 한마디는 화해가 아니라 칼을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뛰는 느낌을 받았고요. 차정원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면서도 한혜라는 바로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아버리면 차정원의 연기가 무너질까봐, 차정원이 버티는 마지막 실이 끊어질까봐요. 차정원은 눈동자를 아주 천천히 움직여 진태석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따뜻한 척이 더 완벽해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일부러 숨을 한번 고르고 목소리를 살짝 낮춰서 말했어요. 저 아빠가 많이 놀라셨죠. 그 말이 나오자 진태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진태석은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습니다. 웃는 척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오늘의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안도와 공포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마음속이 바빠졌습니다. 차정원이 살아난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살아나서 자기 앞에 앉아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그래, 살아줘서 고맙다 같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디까지 기억하냐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그 질문을 태석에게 직접 꺼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다 안다고 확신할 때가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때 진태석은 방심하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기록이 됩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한혜라는 따뜻한 엄마이면서도 동시에 독하게 연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한혜라는 진태석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얹어둡니다. 여보, 정원 아직 몸도 약한데 자극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여보라는 단어가 방안 공기를 확 바꿔놓았는데요. 진태석은 그 단어에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약해지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환상 때문이라는 거요. 진태석은 자신의 죄가 들통나면 회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가정이라는 포장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에서 진세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에게 늘 따뜻하게 보호받아온 딸이었고 그래서 한혜라의 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미워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정원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진세미는 그날 밤 자기 눈으로 진태석이 정원의 숨통을 끊으려던 순간을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진세미는 그 기억 때문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괜찮아? 차정원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은 척 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진세훈은 그 자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사랑은 아니고 여전히 차정원이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차정원이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진세훈의 가슴이 이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진세훈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쾌함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연극이 꼭 필요합니까? 진세훈이 차갑게 말하자 한혜라는 진세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혜라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함이 진세훈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공포 때문에 날카로워진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혜라는 조용히 말합니다. 세훈아,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야.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진세훈은 더 말을 못합니다. 주영채도 같이 불편해졌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진세훈이 차정원 때문에 흔들리는 티를 내면 그게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나도 이제 편이 돼야 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정원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질투도 올라왔습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차정원을 바라봤는데요. 차정원은 그 시선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차정원은 영채가 어떤 마음인지까지도 다 읽으면서도 지금은 그 마음을 달래줄 여유가 없었어요. 차정원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진태석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진태석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겉으로는 가족 식사 같은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차정원이 끊긴다고 말한 대목에 걸렸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완전히 기억하는 건 아니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기억을 덮는 이야기를 먼저 심어두는 거예요. 진태석은 아주 다정한 척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너 그날 많이 놀랐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왜곡되기도 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세뇌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흐리는데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차정원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말해. 더 말해. 내 말이 다 증거가 될 테니까.
식사가 끝난 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목을 살짝 잡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오늘 아주 잘했어. 차정원은 그 순간에야 얼굴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엄마나 토할 것 같았어. 한혜라는 차정원을 끌어안지 않고 대신 손을 꽉 잡아줍니다. 토할 것 같아도 해야 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당하면 엄마는 못 버텨. 한혜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요. 그 부드러움 속에 살기가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해치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고 지금 그 결심이 숨처럼 매 순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어땠어? 차정원은 한참을 답장하지 않다가 짧게 적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름. 죽고 싶었음. 주하늘은 그 답장을 보고 한참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하늘은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늘 짧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길게 답이 왔습니다. 정원아,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평생 갚을게. 근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그 인간은 또 살려. 차정원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문장 속에서 다 느꼈습니다. 주하늘은 늘 정원의 옆을 지키면서도 정원에게 짐을 얹지 않으려고 자기 감정을 삼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 끝까지 갈게. 이렇게 남편 연기와 딸 연기가 시작된 순간 진태석은 오히려 마음이 커졌습니다. 진태석은 자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했고요. 착각이 커질수록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 실장, 주하늘, 한혜라, 차정원, 공난숙까지요. 공난숙은 이미 진태석의 반격을 맞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떨어진 세무조사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공난숙의 회사 더 크라운 캐피털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수위였고요. 공난숙은 구 실장을 붙잡고 밤새 자료를 뒤졌는데 자료를 뒤질수록 더 무서운 게 보였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서 들어온 흔적이었어요. 공난숙은 그 길이 진태석으로 이어진다는 걸 직감했고 그 직감이 맞다는 걸 확인한 순간 처음으로 공난숙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두려움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믿었던 이야기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오래전부터 주하늘 아버지 죽음에 대해 자기 손이 묻었다고 믿게 만들어졌었고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냉혹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공난숙의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난숙은 그 흔들림이 싫어서 분노로 바꿉니다. 진태석,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공난숙은 결국 한혜라를 찾아옵니다. 공난숙이 무릎 비슷하게 자세를 낮추는 순간 한혜라는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 공난숙도 진태석을 끝내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공난숙은 혜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혜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진태석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기회를 줘. 한혜라는 공난숙을 차갑게 이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사람이 차가운 엄마가 아니라 따뜻한 엄마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따뜻한 엄마라고 해서 약한 엄마는 아닙니다. 한혜라는 아주 조용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회는 줄 수 있어요. 대신 회장님도 약속해요. 정원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공난숙은 잠깐 말이 막혔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지금 정원을 건드릴 여유가 있을 것 같니? 지금은 진태석이야. 그날 부엌에서 홍 셰프는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새끼보다 더한 새끼가 너를 건다. 홍 셰프의 말은 저주 같았고요. 공난숙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보다 더한 새끼 진태석. 공난숙은 아픔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세게 말합니다. 하늘이 노할 거야. 홍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낮게 답했는데요. 하늘이 노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치지. 공난숙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난숙은 평생 숫자와 계약을 믿어왔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말이 무서웠습니다. 말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질까 봐요. 이 모든 판이 돌아가는 동안 주영채는 혼자 불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USB 때문이었죠. 주영채는 진세훈과 말다툼 중 USB를 와인잔에 빠뜨렸습니다. USB가 멀쩡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졌고요. 그런데 주영채는 그냥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지면 더 교활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뒀고 진태석에게는 원본을 준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영채는 원본을 들고 있는 척하는 진태석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너는 내가 이긴 줄 알겠지. 그 착각이야말로 주영채가 겨눌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진세훈은 USB 사건 때문에도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가 임신한 줄 알고 있었고요. 진태석이 태어날 아이를 가지고 주영채를 협박한 사실을 진세훈이 알게 된 뒤
진세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진세훈은 그날 밤 주영채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말했는데요. 너 그 인간한테 그런 협박을 당하고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주영채는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 말은 진심이기도 하고 주영채의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진세훈의 연민과 책임감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착하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더 비겁하게도 만들더라고요. 진세훈은 주영채를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진세훈은 여전히 차정원이 마음에 남아있고요. 그 마음이 들킬까봐 진세훈은 더 냉정한 척합니다. 진세훈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정원에게 미련 없다. 그런데 진태석 앞에서 차정원이 아빠라고 부르는 척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세훈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진세훈은 그 감정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결국 다른 곳으로 분노를 터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진태석을 협박하는 쪽으로 더 거칠게 갑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에게서 받은 동영상 아버지의 치부가 담긴 영상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회장 자식으로 올려주세요. 진태석은 그 말에 웃습니다. 비즈니스에는 공과 사를 구별해라. 진태석의 말은 늘 이랬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잔인하게요. 진세훈은 그 말에 더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진세훈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진태석이 화가 나서 뱉었는데요. 내가 널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은 진세훈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숨을 멈춘 채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석은 자기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태석은 말이 새어나오는 순간 한 번 더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을 달래는 대신 진세훈을 부숴서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아니다. 진태석은 뻔뻔하게 웃었지만요. 진세훈은 그 웃음에서 진실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진세훈은 그날부터 자기 피가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세훈은 그 의심이 무서워서 더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너질까봐 두려우면 남을 먼저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이쯤에서 한혜라는 더 급해졌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의 흔들림이 진태석에게 미친 변수로 작동할 걸 알았고요. 진태석이 변수를 싫어한다는 것도 압니다. 변수가 커지면 진태석은 통제 욕구가 폭발하고요. 통제 욕구가 폭발하면 진태석은 또 누군가를 해치려 듭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연기를 하는 동안 진태석은 더 방심할 거야. 근데 그 방심이 오래가진 않아. 변수가 생겼어. 차정원이 묻습니다. 변수? 한혜라가 아주 낮게 답합니다. 세훈이. 차정원은 진세훈 이름을 듣자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미워하면서도 아주 깊은 곳에서는 진세훈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의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서 평생 통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차정원은 지금 진세훈을 감싸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복수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복수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우선입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누굴 이해해주고 싶지 않아. 한혜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혜라는 딸이 냉혹해지는 게 슬프지만 그 냉혹함이 딸을 살린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이해하지 마. 대신 끝내. 주하늘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비슷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에게서 자료를 받아들고 밤새 흐름을 정리합니다. 진태석의 돈, 진태석의 계약, 진태석의 사람들. 주하늘은 그걸 복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면 망하고 절차면 살아. 주하늘은 진짜로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겉으로는 진태석의 충직한 비서로 남아 있습니다. 황 실장은 씨름 선수 출신답게 표정이 잘 안 변하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옆에서 진태석이 방심할 타이밍을 조용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한혜라 편으로 움직이고 주하늘 편으로 움직이지만요. 겉으로는 끝까지 회장님을 부릅니다. 황 실장이 말합니다. 회장님, 가족이 돌아오면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진태석은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때 황 실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믿으세요. 믿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증거는 쌓이니까요. 조미향은 그 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면서도 이상하게 중요한 구멍을 자꾸 밟습니다. 조미향은 원래 사고뭉치지만 정이 많고 정원과 기범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죠. 조미향은 황 실장에게 대놓고 묻습니다.
황 실장님, 회장님 사람 맞아요? 황 실장은 대답을 안 하다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죠. 미향은 그 말에 울컥합니다. 미향은 그날부터 황 실장을 더 믿습니다. 미향이 또 말합니다. 나 무서워요. 진태석이 또 정원 건드릴까봐. 황 실장은 짧게 대답합니다. 제가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미향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올라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거든요. 둘의 러브라인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한마디가 더 진하게 남습니다. 이게 미향과 황 실장의 방식이었어요. 이 모든 흐름이 한 번 더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진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날입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따로 불러냅니다. 정원아, 너랑 나 우리 둘만 얘기하자. 차정원은 웃으며 따라가는데요. 웃는 척이 아니라 웃어야 덫을 태석이 놓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작은 서재 같은 곳에 앉혀두고 아주 다정한 척 말합니다. 정원아,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난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차정원은 속으로 저 인간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비웃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요. 진태석이 손을 뻗습니다. 정원아, 너도 알잖아. 가족은 결국 가족밖에 없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가족을 사랑으로 쓰지 못하고 줄로 씁니다. 차정원은 그 줄을 자기 줄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아주 작게 말합니다. 아빠, 저 아빠랑 화해하면 저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진태석을 취하게 만듭니다. 진태석은 딸이 거래를 원한다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거래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은 웃으며 말합니다. 원하는 거 다 말해. 건양 디자인실? 짜리? 아니면 세훈? 차정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이 세훈을 꺼낸 건 본능적이었지만요.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은 세훈을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차정원은 태석을 보며 말합니다. 저는 진실이요. 진태석이 웃습니다. 진실? 차정원은 웃으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빠가 저한테 숨긴 거. 그 말에 진태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풀립니다. 진태석은 속으로 정원이 아직 모르는 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야말로 차정원이 원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날 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엄마, 진태석 나한테 거래를 걸었어. 한혜라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뭘 원하던? 차정원이 답합니다.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진태석이 세훈을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눈빛이었어. 한혜라는 그 말에 숨을 삼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에게 따뜻한 엄마지만 진세훈에게도 함부로 상처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그건 변수야. 하지만 변수가 커질수록 태석은 더 미쳐.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해. 그 무렵 공난숙은 세무조사로 회사가 흔들리고 동시에 역으로 칼을 쥘 준비를 합니다.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의 돈 흐름을 정리하면서 진태석에게 이어지는 연결선을 찾습니다. 공난숙은 헤라에게 말합니다. 한혜라, 진태석은 나를 세무조사로 죽이려 했지. 근데 내가 가진 돈의 흔적이 오히려 진태석을 물어뜯을 수 있어.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회장님, 흔적을 밖으로 꺼내야 해요. 공난숙이 묻습니다. 막? 한혜라는 차분히 말합니다. 진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곳, 기록이 남는 곳, 절차가 굴러가는 곳. 공난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수사로 가자는 뜻이었죠. 여기서 공난숙이 처음으로 진짜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엔 비슷하게가 아니라 정말로요. 공난숙은 헤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한혜라,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한혜라는 공난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회장님, 이건 굴욕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공난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를 악뭅니다. 공난숙은 울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울면 약해진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공난숙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래. 선택이다. 진태석을 끝내는 선택. 그 순간 홍세프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새끼보다 더 새끼 같은 새끼가 너를 건다. 공난숙은 속으로 답합니다. 그래, 날 걸었지. 근데 이번엔 내가 되갚아. 공난숙의 아픔은 이제 복수의 연료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영채의 USB가 드디어 다시 등장합니다. 주영채는 USB 복구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복사본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둡니다. 주영채는 진태석에게 원본을 준 척하면서 진태석이 이제 끝났다는 표정을 짓는 걸 봅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주영채는 오히려 숨이 놓입니다. 그래, 너는 내가 이긴 줄 알지.
주영채는 그 착각을 이용할 겁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사랑하지만요. 그 사랑이 진세훈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사랑과 생존을 동시에 잡으려면 결국 진태석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영채는 한혜라에게도 조용히 줄을 댑니다. 부회장님, 저도 증거가 있어요. 한혜라는 주영채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지금 말해? 주영채는 잠깐 멈칫하다가 말합니다. 저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또 도망칠까 봐요. 한혜라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같이 끝내자. 이제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연달아 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가족 연기가 더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남편처럼 대하는 척을 더 노골적으로 합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의 넥타이를 손수 매주고요. 여보, 기자들 앞에서는 우리 사이 좋아 보이게 해야 해. 이 말이 진태석을 취하게 만듭니다. 진태석은 이미지가 전부인 사람이라 그 말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그 옆에서 아주 조용히 딸을 연기합니다. 차정원은 일부러 자존심을 삼키고 말합니다. 아빠, 오늘 기자회견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진태석은 순간 놀라다가 바로 기뻐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진태석은 그 순간 차정원이 내 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큰 만큼 무너지는 순간도 크게 올 겁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진세훈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진세훈은 자기 피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진태석에게 더 공격적으로 붙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가 임신한 줄 아는 상태라서 아이까지 걸린 상황이라고 믿고요. 진태석이 아이를 협박의 무기로 썼다는 사실이 진세훈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협박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쓰는 게 정상입니까? 진태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답합니다. 정상? 정상은 내가 정해. 그 말에 진세훈의 속이 찢어집니다. 진세훈은 그날 결국 묻습니다. 아버지, 나 친아들이 맞아요? 그 질문이 튀어나오는 순간 진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진세훈에게는 답이 됩니다. 진세훈은 그날부터 진태석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세훈은 차정원에게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진세훈은 여전히 차정원이 마음에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봐 겁납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또 숨깁니다. 숨기는 사람은 결국 터지죠.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주하늘과 황 실장의 움직임이 형태를 갖추는 순간입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이 공난숙 세무조사를 내가 건다는 식으로 흘린 정황을 확보하려고 진태석 주변의 통화기록, 결제 라인, 내부 문서의 이동 흔적을 모읍니다. 황 실장은 주하늘에게 짧게만 던집니다. 이건 연결됩니다. 주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부터 잡는 순서를 정합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도 말합니다. 정원아, 이제부터는 내가 웃어야 하는 구간이야. 차정원은 답합니다. 나 웃는 거 잘해. 그 말이 농담 같지만 사실은 피 묻은 결심입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공난숙이 진짜로 무너졌다가 다시 서는 순간입니다. 공난숙은 세무조사 조사실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걸 봅니다. 공난숙은 직원들을 사랑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내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공난숙은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에 처음으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진태석을 끝내지 않으면 나는 평생 누군가의 장난감이다. 공난숙은 그날 밤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한혜라, 나 자료 넘길게. 한혜라는 조용히 답합니다. 그래요. 같이 끝내요. 그 와중에 진태석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돌아왔다는 환상이 너무 달콤한데요. 달콤한 만큼 불안합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스치는 살기를 봅니다. 한혜라의 말투가 너무 부드러울 때 그 부드러움 속에 칼이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진태석은 그래서 또 한 번 선을 넘을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충동이 아니라 계획으로요. 진태석은 밤중에 차정원을 다시 부릅니다. 정원아, 잠깐만. 차정원은 이미 또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는 얼굴로 따라가지만요. 따라가는 척합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병실로 데려가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죽이려 했었죠. 진태석은 이번에도 사람이 없는 공간을 찾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데요. 차정원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오히려 진태석에게 더 다정한 척합니다. 아빠, 왜요? 이 말이 진태석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진태석은 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딸이 나를 믿는다는 착각 때문에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그 틈에서 자기 변명을 심어 넣으려 합니다. 정원아,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 차정원은 속으로 웃습니다. 지키려고 밀었냐? 차정원은 겉으로는 눈을 내립니다. 아빠가 저 지켜요? 그 질문이 진태석을 취하게 만들고 진태석은 말을 더합니다. 더하면 할수록
황 실장이 원하는 자백에 가까운 문장이 튀어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일부러 진태석이 말하게 만듭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척하고요. 아빠, 나 사실 그날 일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진태석이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차정원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찌릅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 말이 진태석의 입을 열게 만듭니다. 진태석은 인간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 약한 사람이니까요. 진태석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황 실장이 뒤에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공기를 탔습니다. 실제로 황 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날 황 실장은 어디서 어떤 말을 끌어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의 싸움이 됩니다. 공난숙은 세무조사로 흔들린 자료를 역으로 이용해 진태석의 차명자금 흐름과 연결된 지점을 빼냅니다. 주하늘은 그 자료를 법과 여론이 움직이게 만드는 모양으로 다듬고요. 황 실장은 내부에서 결정적 퍼즐을 맞춥니다. 한혜라는 밖에서 진태석을 달래는 척하며 진태석이 경계심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차정원은 안에서 딸이라는 가장 역겨운 역할로 문을 열어둡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지키면서 한혜라의 연기가 무너질까봐 엄마를 꼭 붙잡습니다. 엄마, 괜찮아? 한혜라는 세미에게는 따뜻하게 답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랑 언니 지키면 돼. 그 따뜻함이 세미를 버티게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또 있습니다. 주영채의 감정입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좋아해서 진세훈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자기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영채는 무너질 때마다 더 독해집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붙잡고 싶지만 진세훈의 눈은 자꾸 차정원 쪽을 향합니다. 주영채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진세훈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요. 대신 주영채는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합니다. 진세훈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요. 흔들리는 건 연민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세훈은 그걸 알고 있어서 더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더 냉정해집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주영채에게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이 관계는 계속 삐걱거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삐걱거림이 진태석에게는 틈이 됩니다. 진태석은 그 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진태석은 주영채에게 접근합니다. 영채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주영채는 속으로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알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진태석은 웃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며. 그 말이 주영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진태석은 태어날 아이를 협박의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진태석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잔인한 말을 합니다. 아이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어. 주영채는 속이 울렁거립니다. 주영채는 복사본 USB를 떠올립니다. 그래, 너는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믿겠지. 근데 나는 내 목줄을 쥐고 있어. 주영채는 그날 처음으로 진태석에게 겁먹는 대신 진태석을 이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혜라가 결정적인 확신을 얻는 장면이 옵니다. 한혜라는 예전에 진태석이 수술 때 차정원에게 수혈을 해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혜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이상함이 단서로 돌아옵니다. 한혜라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돌려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대놓고 설명하듯이 말하지 않아도 한혜라의 표정이 다 보여줍니다. 한혜라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주방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숨만 쉽니다. 한혜라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울음이 올라옵니다. 한혜라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딸을 버렸고 내 남편이 내 딸을 죽이려 했고, 그런데 그 남편이 한혜라는 그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습니다. 완성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요. 대신 한혜라는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는 더 확실히 끝내자.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면 정원의 눈빛이 흔들릴까 봐요. 한혜라는 혼자 먼저 알기로 합니다. 한혜라는 먼저 알고 더 완벽한 덫을 놓기로 합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차정원이 묻습니다. 뭔데? 한혜라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태석이 스스로 내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만들어. 차정원은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 순간엔 말이 튀어나와. 말이 튀어나오면 그게 끝이야. 차정원은 한혜라의 눈빛을 보고 직감합니다. 한혜라가 뭔가 더 큰 걸 쥐고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도 연기이자 전략입니다. 다음 회차의 큰 폭발은 공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태석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기자회견을 다시 하려고 들고요. 한혜라는 남편처럼 옆을 지키는 척합니다. 차정원은 딸처럼 옆에 서는 척합니다.
진세미도 가족처럼 따라붙습니다. 진세훈은 속이 뒤틀려도 자리에 섭니다. 주영채는 불안한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공난숙은 밖에서 이를 갈며 지켜봅니다. 주하늘은 멀리서 판을 조정합니다. 황 실장은 바로 옆에서 진태석의 입과 표정을 관찰합니다. 진태석은 마이크 앞에서 웃습니다. 건양그룹은 진태석은 늘 이런 자리에서 정상의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뒤에 서 있는 차정원이 아빠라고 부르는 척을 하고 한혜라가 여보라고 부르는 척을 합니다. 그 말들이 진태석을 더 취하게 만들고요.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진태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루머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태석이 손짓을 크게 하는 순간 황 실장은 아주 미세한 타이밍을 잡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 귀에 아주 짧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공난숙 쪽이 움직입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순간 번뜩입니다. 그 번뜩임이 바로 진태석의 본심입니다. 공난숙을 지금 여기서라도 밟아야 한다. 진태석은 그 본심이 튀어나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급히 웃음을 다시 붙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을 카메라가 잡았고 황 실장은 그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의 세무조사가 더 거칠어집니다. 공난숙은 그걸 보고 확신합니다. 진태석이 미쳤다.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연락합니다. 한혜라, 이제 더 늦으면 나 죽어. 한혜라는 대답합니다. 안 죽게 해요. 대신 끝낼 준비해요. 공난숙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끝낼 준비? 나는 이미 준비됐어. 문제는 너희가 끝낼 용기가 있냐는 거지. 한혜라는 조용히 답합니다. 용기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남은 건 실행뿐이에요. 차정원도 그날 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합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나 내일 아빠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진태석은 그 문자를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봐라, 결국 내 딸이 내 손으로 돌아온다. 그 착각이 진태석을 죽입니다. 차정원은 그 착각을 이용해 진태석이 가장 깊이 숨긴 말을 꺼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단둘의 자리에서 차정원은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합니다. 차정원은 울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웃는 척합니다. 아빠, 나 사실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진태석이 다정한 척 묻습니다. 뭔데?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아빠, 그날 왜 그랬어요? 그날이라는 단어 하나가 진태석의 숨을 조입니다. 진태석은 모른 척하려다가 차정원의 눈빛에 걸립니다. 차정원의 눈빛에는 나는 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너는 내 입으로 말해야 한다가 들어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그 눈빛에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죽일 때 흔들리지 않았지만 자기 말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직접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거기 있습니다. 한혜라는 집에서 손을 씻다가 멈춥니다. 한혜라는 속으로 말합니다. 정원아, 내가 무너지지 말아줘. 한혜라는 따뜻한 엄마라서 딸을 이런 판에 올려놓는 게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그걸 해야만 딸이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자기 죄책감을 삼키고 복수를 선택합니다. 주하늘은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황 실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난숙은 자료를 넘길 준비를 했고 주영채는 복사본 USB를 쥐고 있고 진세훈은 흔들려서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지키려 합니다. 조미향은 황 실장의 짧은 말 한마디에 기대어 버팁니다. 윤비서는 끝까지 한혜라 편에 섭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진태석이 자기가 던진 말에 자기 발목이 잡히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진태석은 또 한 번 선을 넘으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발악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체포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태석은 늘 자기가 판을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엔 가장 위험해지니까요. 차정원은 그 위험을 알고도 그 문 앞에 섭니다. 차정원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나 용서할게요. 그 말이 화해처럼 들리더라고요. 진태석은 그 말을 믿고 한 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진태석을 수갑소리로 끌고 갈 한 발이 될지도 모릅니다.